그가 들어서자 근초고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정, 내게 좌평의 벼슬을 내리겠다. 국사의 모든 권한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억눌린 웅성거림이 새어나왔다. 구 귀족, 특히 해씨 등 전통 권신들은 불만에 찬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통구 귀족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피진시 일가의 힘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회색빛 수염을 기른 어느 해씨 가문 귀족이 나서서 신중히 말했다. 전하 진정에게 정원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저희 해씨 가문은 수십 년간 왕실과 함께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와서 근초고왕은 그 말에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한 눈으로 귀족을 바라보았다. 짐은 옛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해씨든 누구든 만약 나라를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요. 그 한마디에 신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미 왕이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건 이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다시금 왕좌에서 몸을 일으켜 주위 신하들을 훑었다. 그 고요한 움직임만으로도 대궐 안은 공기가 매서워졌다. 백제는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 왕조와 귀족들이 서로 기득권을 나누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천하를 바라볼 수 없다. 만약 이 왕조가 백제를 다시 우뚝 세울 수 없다면 왕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의 말은 선포나 다름없었다. 왕권을 위협할 자는 가차없이 도태시키겠다는 의지. 모두가 이 칼끝 같은 말에 압도당했고 바깥에서는 어느덧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치 곧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한편 왕 옆에 앉은 진의 딸은 고요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와의 혼인은 단순한 연합 이상의 의미였다. 호족인 진씨 일가를 품에 안아 쿠데타로 얻은 왕좌의 정당성을 보완하고 싶다는 것이 근초고왕의 속내. 그녀도 깊이 그 생각을 알고 있겠으나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왕실 혈통이 아닌 또 다른 길을 통해 왕권을 다지는 것. 나는 이미 왕의 아내이자 진씨 가문의 상징적 다리, 이 궁전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 그녀는 미소 속에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짙은 밤이 내려오자 대궐 밖의 하늘은 천둥 소리로 뒤흔들렸다. 근초고왕은 창문을 보며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왕의 칼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 그런 말을 수군댔지만 왕은 이미 들은 척하지 않았다. 쿠데타로 어렵게 얻은 왕좌는 휴지 조각만큼이나 위태로웠으나 그는 진씨 일가와의 결합을 통해 더 강력한 힘을 얻으려 한다. 진정에게 좌평 벼슬을 내린 것은 신호탄이었다. 해씨, 가문 등 기존 구 귀족 세력이 반발해도 근초고왕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야망은 단순한 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백제를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갈 초월적 권력을 꿈꾸고 있었다. 백제는 다시 서야 한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대륙에서조차 우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하리라. 그 순간 대궐 밖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위기를 예고했다. 귀족들의 불만, 쿠데타의 후폭풍, 왕좌를 둘러싼 암투, 모든 것이 또다시 폭발할 기세였다. 근초고왕은 전장과 궁전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듯 자신의 칼자루를 가만히 쥐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검끝이 대궐 벽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내 왕권이 불안정하더라도 나아갈 것이요. 새로운 시대는 두려움 없이 맞서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대궐 안신하들은 누구도 감히 반론할 수 없었다. 이제 근초고왕이 꿈꾸는 백제는 혈통과 구귀족의 낡은 틀을 깨고 진씨 일가의 힘을 등에 업은 새로운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궁전 기둥을 휩쓸며 울리는 천둥 소리가 그의 야망과
권력욕을 더 크게 부추기는 듯했다. 앞으로 무슨 폭풍이 휘몰아칠지 아무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늦은 밤 대궐 깊은 곳. 근초고 왕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왕좌의 무게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왕의 창문 밖으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으나 그 고요가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쿠데타로 얻은 왕좌, 귀족들의 반발, 그리고 왕실 외척인 진씨, 일가와의 동맹, 모든 것에 대한 불안이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누가 감히 나를 진정으로 보좌할 수 있을까? 이미 귀족들은 각자 이익만을 좇지 않는가? 그때 한 전령이 다가와 귓속말처럼 보고를 전했다. 폐하, 평민 출신이지만 무예와 덕망이 뛰어난 인물이 있사옵니다. 그 이름은 막고해라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근초고 왕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당장 그를 궁으로 부르라 고명했다. 다음 날 저녁 호위병 사이에 선한 사내가 대궐 문 앞에 섰다. 그는 화려한 갑옷도 값비싼 비단도 걸치지 않았으나 눈빛만은 어느 귀족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저자가 바로 막고해라고? 중문을 지키던 궁인들이 수군대며 그를 쳐다봤다. 그러나 막고해는 머리를 낮게 숙인 채 침착한 걸음으로 대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그림이 서린 궁정 복도를 지날 때마다 부유한 장식물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백제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길 그것뿐이다. 그 마음을 곱씹으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뗐다. 근초고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막고해를 맞았다. 평민 출신이라곤 하나 시선엔 조그만 흔들림도 없었다. 막고해는 예를 갖춰 절을 올렸다. 근초고 왕이 물었다. 그대가 막고해인가? 백성들 사이서 덕이 높고 문무에 능하다고 들었다. 내 직접 보고 싶었소. 막고해가 조심스레 대답한다. 폐하, 부족한 재주입니다만 백제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 왔습니다. 왕은 그의 태도를 살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와 확신을 느꼈다. 이미 오랜 귀족들의 권력 싸움에 지친 그는 오히려 이렇게 소박하고 강인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근초고 왕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지금 백제는 혼란스럽다. 귀족들은 서로 이익만 챙기며 백성들은 누가 왕인지조차 잊은 듯하다. 그대가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소? 막고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폐하, 귀족의 혈통만으로는 나라가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민심을 얻고 군대를 키워야 합니다. 오로지 백성이라 부르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만 스스로 선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미 진씨 일가 등 외척으로 어느 정도 세력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건 이런 새로운 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대를 귀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끌어올리고 군대를 맡긴다면 어떻겠소? 근초고 왕이 도전적으로 묻자 막고해는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민심을 얻고 무예를 지닌 평민들을 모아 강한 군대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군대는 백성을 지키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결심이 굳어지자 곧장 자리에 앉아 말하기를 짐은 그대를 장군으로 임명하겠다. 뒤이어 좌평 같은 요직도 주게 될지 모른다. 과연 귀족이 아닌 이가 국사를 맡고 백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지 그대가 증명해 보이게. 이 파격 선언에 주변 시중들은 숨을 죽였지만 근초고 왕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 시대를 열려면 새 피가 필요하다. 막고해야말로 그 열쇠다. 왕의 파격 임명 소식에 대궐 밖은 뒤숭숭해졌다. 몇몇 구 귀족은 평민 출신을 이렇게 중용하다니 하며 분노를 삼켰고 진씨 일가의 인물들은 은근히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다. 한편 막고해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큰절했다. 막고해, 폐하의 명령을 받들겠나이다.
제 모든 지식과 무예 오직 백제와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왕은 가만히 그의 눈을 마주쳤다. 이 인물에게서 평범한 지식인이나 전사 이상의 무언가를 본다. 기존 귀족들이 보여주지 못한 순수한 충성심과 민심에 대한 애정이 엿보였다. 그날 밤 근초고왕은 침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바람은 간간히 궁의 처마를 흔들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지는 듯 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막고해 같은 이들을 중용해 백제를 새로이 세울 것이다. 귀족 간의 이권 다툼, 외척이라는 틀도 뛰어넘어 천하를 호령할 강한 백제로 만들어야 한다. 쿠데타로 왕좌에 올라 불안했던 왕권, 더 강력한 힘을 갈망하던 근초고왕은 새로운 동료 막고해를 얻음으로써 마침내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참이었다. 짙은 밤 공기를 가르며 대궐 저 너머에서 번개가 잠시 스쳤다. 곧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듯 왕국은 또 한 번의 변혁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단단히 붙잡은 검의 자루를 가만히 쥐었다. 천하를 얻으려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막고해, 네가 그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 순간 침전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바람조차도 왕의 결의를 끊지 못했다. 평민 출신 장군 막고해, 그리고 근초고왕, 그 둘이 만들어갈 새로운 백제가 지금 이 밤 잉태되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마한 정벌 계획을 발표하고 짧은 침묵 속에서 대신들을 굽어보았다. 대리석 바닥에 들이운 등불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각자 다른 표정 속에 비슷한 의도가 비쳐 보였다. 언뜻 보기에는 나라 안팎이 아직 혼란스러우니 전쟁은 무리다라는 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근초고왕은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내 손에 궁원을 쥐어주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 왕족과 대신들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설득하듯 예를 차렸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모두 원론적인 반대 논리일 뿐 실상은 병력을 빼앗길까 두렵다는 속내가 역력했다. 폐하, 내전의 상흔이 아직 사방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또다시 마한까지 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혹사하는 일이나 다름없사옵니다. 구 귀족들 중 가장 말을 앞선 이는 잔뜩 격식 차린 표정으로 아첨과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을 뿐 동요 없이 침묵했다. 마침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진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깼다. 근초고왕의 외척이자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근엄히 입을 열었다. 마하는 지금껏 우리의 후방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기회에 후방을 도모하고 고구려와 대륙까지 정벌해야 하지 않겠소? 진정의 말이 대궐 안공기를 뒤흔들었다. 그가 뱉어낸 말은 겉으론 다른 대신들이 우려하는 위험과 정반대되는 방향이었다. 순간 신하들이 곁눈질로 서로를 훑었고 왕족 일부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근초고왕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그가 꿈꿔온 그림이었다. 마한이 백제의 뒤통수를 노리던 시대를 끝장내고 아울러 이참에 더욱 강력한 군주권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권 강화라 믿고 있었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근초고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궐의 서린 정막을 뚫고 번져갔다. 하지만 두려움에 매달려 후방의 위협을 방치한다면 백제는 연경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마한과 강변 일대의 소국들이 우리 등을 어지럽혀 온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구귀족들은 잠자코 머리를 숙였다. 백성이 힘겹다라며 반대를 내세웠지만
근초고왕의 결의 앞에 그 말이 무력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진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허나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마한을 치면 우리 후반기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곧 나아가 고구려와 대륙을 보란 듯 정벌할 수 있을 터. 그리 되면 왕권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옵니다.